안녕하십니까. 강박증치료의 바른 가치관 분석 사례 1. 같은 과자 부스러기의 다른 고통 하편입니다. 상편을 안 보신 분은 상편을 먼저 보십시오. 상편에서 여성 직장인 H씨가 새우깡 같은 과자 부스러기를 회사에서 책상에 흘리면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책상을 안 닦거나 닦아도 물티슈로 일반적인 경우처럼 한두 번 닦고 끝납니다. 반면 자주 가는 커피숍에서 흘리면 괴로워서 물티슈로 탁자 10번 정도 닦습니다. 또 집에서 식탁에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 아주 괴로워서 물티슈로 식탁을 20분 이상 닦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과자 부스러기라도 닦는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과자 부스러기가 지저분해서 책상을 닦는다고 하면 다른 과자도 아니고 늘 먹는 새우깡 같은 똑같은 과자인데, 똑같은 특정한 과자인데 왜 회사에서는 흘려도 안 불안하고 커피숍에서 흘리면 불안하고 집에서 흘리면 더 불안하고 왜 이럴까요? 개가 무서운 사람은 어딜 가도 개가 무섭습니다. 회사에서 개 보면 안 무섭고 커피숍에서 개를 보면 조금 무섭고 집에서 개를 보면 더 무섭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누차 설명한 대로 강박증의 모든 증상은 내용이 무엇이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관해서 환자가 두려워하는 피해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H 증상의 비밀을 풀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H씨는 어릴 적부터 매우 단란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족들과 소파나 식탁 등에서 도란도란 사소한 얘기하는 것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H씨가 초등학교 때 방과 후에 친구 집에 놀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일찍 퇴근한 아빠가 반기시며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빠와 학교에서 배운 것 말하고 같이 도란도란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 후엔 엄마는 귤을 까주며 엄마가 어릴 때 이런 귤을 좋아했었지 먹어봐 하고 도란도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란도란 이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기존 치료에서는 이런 내담자의 행복, 정확히 말하면 이득을 본 사례죠. 이 사례에서는 이제 이득은 정신적 행복입니다. 정신적 행복 같은 이득이죠. 그런 이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트레스나 과거의 상처 그런 걸 찾아가지고 강박 증상에 막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이제 막 환자하고 상처를 안 받았는데 받았지 하면서 막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득 본 사건을 만약 상담가가 때로는 우연히 한번 검토했다고 해도 역시 가치관을 정확히 분석을 못하고 또 피해감소 연결이 안 되고 결정적으로 그 이득 본 사건은 좀 따지더니 결국은 역시 또 치료 방향이 불안 감소로 또 엉뚱한 방향으로 또 갑니다. 틀린 방향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정신적 행복을 느낀 일이 있으면 그 일에서 행복을 못 느끼게 될 때 그 상황이 정신적 고통이 될 수가 있죠. 다른 사실이지만 그 사건이 괴로운 것은 물론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 행복했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실현당한 남자가 괴롭고 심지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애인을 사랑했고 만날 때 너무 행복했어요. 만날 때 이 행복감이 컸죠. 근데 실현을 당했으니 이제 그 애인을 이제 볼 수도 없고 평생 못 보는 거죠. 그럼 만나서 행복했던 걸 그런 이득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했고 그만큼 또 만날 때 행복했던 것만큼 만날 수 없던 그 고통이 엄청나게 몇 배로 낙차가 크니까 몇 배로 크게 다가오는 거죠. 충격이. 그래서 강박 증상에 관해 이득에서 오는 고통, 이득 보고 이득을 잃어서 오는 고통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이제 H씨 사례로 돌아가면 H씨는 과거부터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 장소가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내성적이고 좀 가정적이고 집이나 서점, 도서관 이렇게 책이 있는 곳에서 행복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술 등을 좋아하는 소위 날라리 같은 여자들하고는
정반대쪽에 있는 여성으로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에서 좀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H씨의 가치관은 정신적 고통을 매우 보기 싫다는 것인데 그 가치관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하고 아무 관계없이 정신적 행복감이라는 이득을 본 케이스에서 온 경우였습니다. 이 가치관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나면 다루겠고 논의입니다. 그런 가치관의 H씨는 우선 자신의 하루가 중 자주 가거나 머무는 장소는 집, 회사, 단골 커피숍 딱 이 세 가지 장소였습니다. 집에서 커피숍을 계속 반복해서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면 회사 가는 길에 회사 바로 앞에 커피숍을 잠시 들러서 잠시 5분간 차 한잔을 하고 회사에 또 갑니다. 바로 커피숍 바로 그 눈앞에 지금 회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숍에서 잠시나마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로 출근하죠. H씨에게 회사는 상사가 잔소리하고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처럼 정신적 행복을 느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이제 집으로 가면 집에서는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느낀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집이라는 그 의미가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집에서만큼은 행복해야 된다는 이런 지엽적인 가치관이 좀 아주 강했습니다. 지엽적 가치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 증상에 이해하는 데서는 좀 그 의미를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H씨는 정신적 행복감을 느끼는 장소가 1위가 집, 2위가 커피숍, 그리고 회사의 행복을 느낄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정신적 행복감을 주는 장소에서 과자가 떨어지면 아까 말했듯이 설명했듯이 불쾌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행복해야 될 장소가 지금 이렇게 불쾌감을 주게 되니까 하얗고 깨끗한 양복에 짜장면 국물이 튀는 거하고 아주 더럽고 더러운 작업복에 짜면 국물 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불쾌합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 행복감을 주는 장소에서 과자가 떨어지면 불쾌함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숍에서 과자를 흘리면 조금 더 닦고 집에서 과자를 흘리면 아주 많이 닦게 된 것입니다. 행복감이 없는 회사에서는 그래서 닦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증상 이해는 이렇게 정신적 행복을 통해 정신적 고통이 싫은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제 가능합니다. H씨가 커피숍에서 행복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회사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 가기 전에 잠시 바로 들러서 바로 이제 걸으면 거의 한 10초, 20초 그 정도 몇 발도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커피숍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가정을 이제 해봅시다. 그 가까운 커피숍 망하고 이제 회사로부터 20분 거리에 되는 커피숍이 유일하게 한 군데 생겼어요. 그럼 이제 출근길 잠시 들러서 5분 지금 출근길 시간이 쫓기니까 잠시 들리기도 힘들고 행복감도 이렇게 되면 이제 없죠. 또 반면에 지금 행복하지 않은 회사가 회사를 옮겼는데 내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또 새로 구했어요. 회사를 옮겼는데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고 행복합니다. 그럼 이 회사도 이제 집처럼 행복한 장소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재응시를 중에 노출 및 반응 방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스스로 증상이 막 바뀝니다. 커피숍 탁자에 과자 이제 흘려도 과자 흘리고 참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도 아직 인증 취소하면서 그거 아직 제대로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저절로 이제 안 닦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커피숍 행복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없던 증상이 또 생깁니다. 회사에서 과자 흘리면 안 닦던 사람이 이제는 회사가 행복한 장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과자 흘리면 이제 예전과 달리 괴로워하며 물리치료 수목을 닦는 거죠. 자, 이렇게 기존 치료법은 근본적으로 가치관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강박 증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치료 중에 변하는 것을 이해도 못하고 예측도 할 수도 없고 특히 인지행동 치료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가치관 자체를 아예 그냥 버렸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더더욱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H씨에게 필요한 바른 치료는 무엇일까요? 커피숍에서 가서 흘리고 참아라.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구시대의 틀린 치료입니다. 바른 치료는 H씨도 정신적 고통을 당하십시오.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피해를 감수하세요. 이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당하세요. 당하는 피해를 감수하세요. 근데 이제 이 사례에서 좀 모순이 또 역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다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모순이 드러나는데 H씨는 비유하자면 이제 스토킹을 당했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보통 정신적 고통을 느낄만 하죠. 근데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스토커를 포기하면서 이 문제가 사라져서 해결됐어요. 그럼 그 모순의 이유도 당연히 있죠. 그것도 이제 가치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 원인이 있죠. 모순도 다 원인이 있으니까. H씨는 아까 했다시피 어떤 장소에서 정작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스토커 어떤 대인관계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관을 건드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관을 건드리는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 사건이 강박증 스트레스 사건으로 과방수의장 발병하지만 스트레스 자체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원인이 안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이거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스트레스 사건이 강박증 발병이 꼭 연결 안 되는 스트레스 사건이 강박증 발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일단 논의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번 방송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사례로 다시 가치관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